조금 아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만 많이 아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한다. 루소의 명언으로 오늘 특강 시작합니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어 학습법 제8강으로서 HSK 1급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HSK 1급 듣기와 독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듣기 파트 4부분까지 있고요. 독해 영역 역시 4부분까지 있는데 1부분에 대한 구성. 자, 듣기 1부분입니다. 그림이 하나씩 주어지고 이 그림이 들려지는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묻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看电影, 看电影. 미소 지은 남자분이 신문을 보고 있지 영화 보고 있는 모습은 아니죠? 자, 그런데 들려진 내용은 看电影, 영화를 보고 있다, 영화를 보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못되었죠? 따라서 X 표시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자, 그림 보시면서 吃米饭, 吃米饭. 밥을 먹다 라는 뜻인데요. 그림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맞죠? 맞는 것은 V 표시를, 틀린 것은 X 표시하시면 되는데 1번은 X였고 2번은 V입니다. 자, 그러면 이 2번 내용에 吃米饭 그리고 1번 내용의 看电影 모두 한 번씩 따라해 보세요. 看电影, 吃米饭. 네. 동사 플러스 명사의 결합으로서 동사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듣기 일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동사구만 잘 알고 있으면 무난히 맞출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부분에 대한 팁. 평소 학습법은 주어진 그림 보고서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듣고요. 또 듣고 보고 따라하기 학습은 이 듣기 일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요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된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입니다. 그림 A, B, C가 주어지고 여러분 스크립트 보지 않은 채 들어보세요. 这是他的杯子. 这是他的杯子. 네, 这是他的杯子할 때 타는 그의 그리고杯子는 컵이죠. 컵이란 단어를 알아들으셔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컵과 관련된 것은 그렇죠. 그림 C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내용은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그림별로 핵심 단어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듣기 2부분에 대한 구성이었어요. 자, 그러면 듣기 1부분이든 2부분이든 짧은 문장의 형태인데요. 대화문도 아니고 아주 짧기 때문에 핵심어, 동사 플러스 명사, 목적어, 수러, 목적어 이 구조만 잘 들으신다면 무난히 잘 맞추실 수 있고 평소 학습법도 그에 걸맞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듣기 3부분입니다. 자, 스크립트 구성 내용 중에서 제가 들려드릴 텐데요. 먼저 들어보세요. 他在做什么?他在睡觉. 他在做什么?他在睡觉. 자, 그림 중에서 조금 전 들려드린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네, 잠들어 있는 모습 바로 C죠. 그래서 A, B, C, D 가운데 잠들다라는 핵심어 睡觉가 핵심어였습니다. 그러면 3부분에 대한 팁은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먼저 보시고 핵심 단어를 먼저 떠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핵심 단어에 걸맞는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평소에 표정과 관련된 표정, 특히나 활짝 웃고 있는 그런 얼굴이 그림 속에서 비춰진다면 우리는 웃다란 단어 笑 그 다음에 또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高兴 이 정도는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네, 좋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연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듣기 4부분에 대한 구성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그림이 나오지는 않지만 화제, 역시 화제를 여러분들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下午我去学校. 下午我去学校. 他下午去哪里? 他下午去哪里? 네, 너무나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래도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뭐 1, 2개월 정도밖에 안 된 분들은 놓칠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오후에 나는 학교에 갑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학교죠. 去学校 역시 동사구, 동사 플러스 명사 결합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자가 묻습니다. 他下午去哪里? 그녀는 오후에 어디에 갑니까? 자, 어디라는 장소를 물었기 때문에 장소명사 아까 나왔던 学校가 핵심어죠. 그래서 정답은 C, 学校임을 알 수 있는데요. 스크립트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실제 시험 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소리로만 들려주는데 2번씩 들려줄 때 잘 듣고 핵심어 캐치한 다음에 정답을 골라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듣기 4부분에 대한 팁입니다. 보기를 미리 보고서 화제를 예상하실수록 문제를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풀었던 이 네 번째 경우에 네 번째 그 4부분의 경우도 商店, 饭店, 学校라는 단어를 먼저 보신 다음에商店이면 买, 사다, 팔다. 그 다음에 多少钱, 뭐 几块钱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饭店이라면 点菜, 요리를 주문하는 것, 식사 주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역시 商店과 마찬가지로 이 계산하는 내용도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1급 수준에서는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냥 点菜 정도, 그리고 뭐 요리명 같은 게 나온다면 饭店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学校라면 이렇게 去学校, 직접 화법 위주로 들려주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무난하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자, 4부분은 그래서 보기 미리 보고 화제를 예상한 뒤 듣고 핵심어에 걸맞는 정답을 골라내시면 되고요. 평소에 듣기 학습, 듣고 보고 따라하기, 듣고 안 보고 따라하기 연습 얼만큼 중요한지 이제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다음은 독해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독해 영역은요. 그림이 주어지고 이 그림과 제시된 단어가 일치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과일은 뭔가요? 네, 수박이죠. 수박 중국어로 시과라고 하죠. 네, 시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과란 단어와 다르게 빙고란 단어가 적혀 있는데요. 제가 시과는 칠판 상단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네, 시과 수박이고 빙고 사과죠. 그래서 그림과 단어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내용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X 표시가 정답이죠. 자, 그러면 이 독해 1부분의 경우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량이 정말 주된 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300단어 이상은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다음은 독해 2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의 경우 이렇게 글자와 병음과 성조가 다 표기되어 있는데요. 这是我的椅子,这是我的椅子. 자, 그림 중에서 의자 그림이 어디에 있나요? 네, 여기에 있죠. D. 그렇죠. 정답은 따라서 D가 됩니다. 이와 같이 보여진 내용과 주어진 그 글과 그림이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내용이 바로 독해 2부분인데 문장 보고서 핵심이 되는 단어를 먼저 찾아내고 그 핵심 단어와 그림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한 뒤에 정답을 골라내면 되는 이런 유형이 바로 독해 2부분입니다. 다음은 독해 3부분이에요. 사실 여기 뭐 이렇게 사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거 긋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화면을 일시 정지하시고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연상되는 내용. 네, 하셨죠? 你怎么去学校?你怎么去学校? 너는 어떻게 학교에 가니? 라고 해서 학교에 가는 방식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A, B, C 중에서 자, 교통수단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간다 라는 표현이 지금 세 개 중에서 어디에? 그렇죠. 坐车去. 시작. 坐车去. 네, 31번에 대한 답은 C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2번. 你去哪儿呢?你去哪儿呢? 너 어디 가니? 자, 여기서 哪儿 이란 단어에다 동그라미, 怎么 에다 동그라미. 哪儿에 해당되는 거는 장소명이 지금医院, 병원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답은 B가 되겠죠. 너는 어디에 가니? 병원. 자, 다음 33번. 明天几点去学校?明天几点去学校? 내일 몇 시에 학교에 가니? 라는 질문인데요. 자, 여기서 几点 동그라미, 내일 몇 시? 몇 시에 학교 가는지를 물었는데 시간에 관련된 답안은 A밖에 없죠. 그래서 각각 几点, 哪儿, 怎么라는 의문대명사를 가지고서 정답을 무난히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해 3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의문대명사들만 잘 파악한다면 무난히 맞출 수 있는데요. 보기에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대부분 시간이나 장소나 방식 또
사물, 교통수단, 수량 등을 묻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평소에 잘 숙지하신다면 무난히 독해 3부분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독해 3부분에 대한 팁입니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几点? 네, 시간을 묻는 질문. 그 다음 哪儿? 장소죠. 그리고 怎么走? 교통수단이고요. 그리고 多少钱? 네, 따라오고 계시죠? 그냥 이렇게 턱 괴고 계시면 안 돼요. 보시면서 따라 하셔야겠죠? 네, 多少钱? 이것은 바로 금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잘 읽고서 알맞은 짝을 찾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독해 3부분은 굉장히 쉬운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독해 4부분이에요. 刘先生不什么看书라고 적혀있죠? 刘先生은 유 선생님이고요. 책을 보는 것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자, 여기 어떻게 하다라는 단어는 동사 자리예요. 동사. 그런데 뒤에 칸 슈를 목적어로 동반할 수 있는 동사여야 되네요. 띠에닝은 명사, 영화란 뜻이므로 땡. 认识는 알다, 인식하다 뜻이므로 역시 내용상 땡. 답은 喜欢이죠. 네, 喜欢. 그래서 刘先生不喜欢看书. 유 선생님은 책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刘先生不喜欢看书. 네, 그래서 독해 영역 4부분에 대한 문제 구성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이 독해 4부분에 대한 팁으로는 우리가 평소에 보기 속에 어떤 단어가, 이 괄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지 품사를 먼저 떠올리신 뒤, 그리고 난 다음에 문맥상 또 어법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주로 수로 자리, 동사 자리가 비어 있거나 혹은 양사 자리, 양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옷 세는 양사, 상의 세는 양사는 件, 하의 세는 양사는 条가 있죠. 네, 그래서 상의 세는 양사는 件, 하의 세는 양사는 条.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쉬운 명사나 쉬운 대명사를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독해 4부분에 대한 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HSK 1급 학습법, 공부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듣기 파트 1부분부터 4부분까지 주어진 보기를 분석한 뒤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연상해 보는 것, 그리고 독해 영역에서도 역시 1, 2, 3, 4부분 중에서 주어진 그림과 제시된 글자 혹은 문장이 일치하는지를 파악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법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도 간혹 있긴 하지만 독해 4부분 일부 문제에 불과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급, HSK 1급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우리 중국어 공부한 지 3개월 정도 미만의 초보, 왕초보 학습자들은 이러한 제가 알려드리는 중국어 학습법을 토대로 하나하나 기본기를 쌓으셔서 HSK 1, 2, 3, 4급을 순차적으로 잘 취득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공자들만 응시하는 5, 6급 이후에도 요새는 전공자 아닌 분들도 비전공자분들도 많이 보고 계세요. 열심히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급 학습법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好，大家辛苦了，再见。